유럽에서도 이탈리아 7, 프랑스 3 여행지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편하게 돈을 쓸 수 있는, 내가 돈을 가치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매장의 인식을 주기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공간 디렉터 김도입니다. 오늘은 한우 파는 유럽식 정육식당 한유정에 왔습니다. 방이 중학교 바로 앞에서 화본담이라고 했던 돼지고기 전문점을 운영하셨던 대표님께서 리브랜딩을 의뢰해주신 브랜드인데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방이동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서 사실 입지적으로는 너무 좋지 않은 매장인데, 이 매장을 어떤 식으로 살릴까 고민을 하다가 유럽식 정육식당을 한번 해보자 라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디벨롭해서 구현해낸 매장입니다. 저희한테 의뢰하시기 전에는 한우를 파는 정육식당까지만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 상태였고요. 좋은 고기를 싸게 팔자까지만 얘기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끝자락에서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좋은 고기를 좋은 가격을 받자로 작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티브를 삼았던 게 한우를 한식스럽게 파는 게 아니라 좀 더 이국적으로 팔아보자 라는 모티브를 가지게 됐고, 그래서 유럽식 정육식당을 저희가 착안하게 됐습니다. 이 외부를 보시면 화분담이 원래 돈을 이미 투자해놨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골격이나 갈바들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 외부에 나오는 나무 느낌은 비싼 돈을 들여서 나무로 마감을 한 게 아니고 외부용 필름들을 사용해서 마감을 했고요. 나무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위에 꺾여있는 몰딩, 여러 각도로 꺾여있는 저 몰딩 하나만 추가를 해서 나무 느낌을 실감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것도 우레탄이라서 외부에 둬도 상관이 없는 재질이고요. 외부나 내부를 디자인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유럽에서도 이탈리아 7, 프랑스 3, 7대 3을 생각했고요. 그래서 외부는 프랑스 어딘가에 있는 유명한 오래된 가게의 외관을 그대로 따오자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파리 어느 길가에 있는 노천 카페처럼 의자라던가 인조잔디를 구성을 해봤고요. 원래 이 자리에 있던 창호들을 제거하고 폴딩을 달기를 원하셨는데, 전체 폴딩을 하면 아무래도 너무 현대적인 느낌이 나서 기존에 있던 갈바들을 살려놓고 몰딩만 집어넣고 위에만 폴딩으로 해서 좀 더 유럽스럽게 꾸며봤습니다. 사실 거의 이번 현장은 유럽에 있는 많은 스트리트 카페나 이런 데들의 레퍼런스를 최대한 그대로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보시면 색감이라던가 테이블, 라탄 의자들도 해외에서 쓰는 걸 그대로 썼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정육 코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외부에서 보시게 되면 정육 코너에서 작업하는 걸 굳이 우리 손님이 아니더라도 유동인구들이 모두가 보실 수 있게끔 입구에서도 볼 수 있게 큰 창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이걸 보시면서 안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이쪽에 고급 위스키랑 와인이랑 주류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제일 비싼 툭불 넘버9 한우, 그 다음에 고급 위스키를 진열을 해놓음으로써 손님들이 오셨을 때 좀 더 이곳에서는 편하게 돈을 쓸 수 있는 곳이구나, 내가 돈을 썼을 때 충분히 그 가치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매장이구나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입구부터 고급 위스키랑 정육 코너가 보이겠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원래 정육 쇼케이스 아래는 초록색 고무 발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다 천연 대리석으로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용이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한테도 높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고급진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작게 보이는 부분이지만 고기가 영업 중에 계속 비워지고 나가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하부 판에서부터도 고급진 느낌이 나도록 연출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정육식당보다 정육 코너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데요. 공간의 제약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메뉴를 고급 부위로 해서 부위 수를 줄였고요. 그로 인해서 정육 코너가 적은 상태에서도 모든 업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육 코너는 그냥 노출시키거나 일반 벽을 마감한 게 아니라 해외 이국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위쪽 천장 양쪽으로 만들어가지고 유럽에 있는 어느 정육점 가게 하나를 그대로 넣어놓은 것처럼 연출을 했습니다. 벽면이 정육점이라는 표시만 있으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영어 문구들을 좀 재밌게 넣어봤고요. 영어 너무 많이 쓴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최소의 돈으로 공간을 좀 메꾸고 좀 더 효과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인용 문구들을 써서 블로거라던가 기존에 오시는 손님들이 편하게 촬영하실 수 있는, 유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인용 문구나 이런 문자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쪽에 보시면 세면대가 있고 가지 원 배수구는 뒷주방 안쪽 깊이 있어서 사실 여기에 배수구가 없기 때문에 싱크대를 못 만드는 상황인데, 이거를 맞춰서 배관을 하게 되면 바닥면이 주방까지 가는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높아져야 됩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안쪽에 싱크대 하부용 배수 펌프를 달아서
각도에 상관없이 위를 따라서 주방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리 먼 거리에 배수구가 있어도 이 정도 배수량은 충분히 먼 거리에서도 싱크대를 만들 수 있는 펌프가 되겠습니다. 펌프를 사용하시면 물리적으로 시공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 현장에서도 펌프만 사용하시면 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40만 원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부에 보시는 모습과 다르게 이 전 현장에서는 서비스 스테이션이 다 이쪽으로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정신없는 모습이었고, 닥트가 다 내려와 있어서 돼지고기집을 하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너무 정신없고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고기집으로 바꾸면서 이 모든 걸 위에다가 디퓨저만 넣고 다 철거를 했고요. 서비스 스테이션에 있던 부분들을 정육 코너로 일부 업무를 분담하고 메뉴 간소화 및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파티션 뒤쪽으로 서비스 스테이션을 다 몰았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더 만들어냈고요. 소고기집이다 보니 프라이버시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손님이랑 마주치지 않도록 파티션을 다 제조를 했습니다. 등받이 좌석을 양쪽으로 배치해서 손님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가게의 제일 메인 벽면의 메시지인데, 보나베티라고 맛있게 드세요 팝하고로 검색해서 이쪽에서 보시면 테이블들은 기존에 있던 테이블 하부 다리를 그대로 쓰고 상판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판은 상당히 고급진 재질로 저희가 마감을 교체를 했고요. 불판도 이제 주물판을 달아서 고기 드실 때 기름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도록 했고, 여기 중간 부분이 예전에는 그냥 일반 목공으로 처리가 돼 있었는데 매장이 너무 심심한 경향이 없지 않아서 저희가 간접 조명 밑으로는 펜바보드, 이게 지금 나올 때는 다 롤링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다 펴서 박은 다음에 위에 필름을 다시 입힌 겁니다. 이 필름 색깔이 이렇게 된 이유는 클라이언트께서 제가 여러 가지 붉은색을 사용하는 거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정열적인 약간 토마토 느낌이 나는 컬러를 사용해 봤습니다. 촌스럽지 않은 톤에서요. 그리고 벽면에 다양한 유럽 휴양지나 유럽 도시의 상징들을 저희가 아트 포스터를 구해서 매장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여행지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쪽은 창가에 있는 좌석들에 6인석을 좀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단체로 오시는 손님들한테 창가 자리에 넓은 자리를 확보해 드림으로써 모임하시기 좋은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대부분의 자리들이 일부러 간격을 최대한 유지를 시켜서 룸은 없지만 손님들 간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장은 기존에 운영하실 때 사실은 음악이라던가 조명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못 느끼시는 상태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도를 상당히 테이블 위주로, 고기 불판 위주로만 스팟라이트를 드리고 간접 조명 위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락하고 술 드시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으시도록 조명을 최대한 톤 다운을 했고요. 기존에 다이소에서 나온 그런 스피커 하나 작은 거 두고 쓰셨었는데 보스 스피커를 2.1 채널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다 앰프까지 저희가 추가를 해서 충분히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을 때 안정적으로 들리고 분위기를 충분히 충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음향 시설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시게 되면요, 이 데코 타일은 상당히 비싼 건데 남으면 반품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잘 쓰지 못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걸 쓰고 나서 유럽식 분위기에 너무 잘 어울리다 보니까 시공한 날 메이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사진 찍어 가겠다, 본인들도 홍보 자료로 쓰겠다 해서 바닥도 찍어 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코 타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싸다고 해서 약간 치부되는 경향이 있는데, 좋은 문양을 잘 고르면 데코 타일도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기존에 화장실 가는 라인이 상당히 정돈이 안 돼 있었는데요, 이쪽에 목공으로 아치 문양을 넣어서 좀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추후에 여기는 커튼을 달아서 중후한 맛을 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한유정은 처음에 정해졌던 네이밍에 충실하게 기획하고 그 충실하게 기획된 그 안에 따라 디자인하고 시공하고 실행해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전혀 없었던 컨셉이기 때문에 이 컨셉을 설명하고 이거를 이해시켜 드리고 저희 공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었는데, 클라이언트께서 잘 믿고 기다려 주셨고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저도 더 충실하게 스트레이트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게 정육식당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잘 나와서 너무 뿌듯한 현장이고요. 매장 자체가 점점 더 아드님에게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운영 방안이어서 그 젊은 세대에 맞춘 감각까지 추가되다 보니까 저도 훨씬 더 뿌듯한, 좀 더 고객 타겟층을 늘릴 수 있는 기획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한유정 브랜드는 고깃집이 왜 꼭 고깃집스러워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제 아이디어의 산물이지 않을까 해서 좀 자랑스러운 작업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존에 고깃집을 세팅하시거나 아이디어를 짜실 때 많이 와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컨설팅을 하게 되면 비용에 대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같아요. 저희가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카데미에서는 거의 컨설팅에 준하는 회의를 같이 하고 브랜딩을 같이 도와드립니다. 아래 신청 링크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가지신 많은 분들이랑 또 아카데미에서 만나는 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B2K 브랜딩에서 제5기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저희 B2K 브랜딩은 일방적인 이론 강의만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키워드릴 겁니다. B2K 브랜딩 아카데미는 여러분 개개인의 브랜드를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해 드릴 겁니다. 이번 B2K 브랜딩 아카데미 5기는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월요일 총 4주간 매주 여러분의 브랜드를 함께 고민하고 실습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진행됩니다. 이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토론과 실습을 통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강의만 듣는 방식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의 브랜드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줄 B2K 브랜딩 아카데미 5기.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 오세요. 당신의 브랜드는 더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인터뷰를 조금 기획을 해봤는데요. 한유정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너무 사업을 잘하고 계셨던 패밀리 비즈니스에서 이제 아드님의 좀 더 성향에 맞는 매장을 만들려고 기획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아드님, 점장님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유정에서 점장을 맡고 있는 신준석이라고 합니다. 너무 잘생기셨는데요. 처음 매장을 같이 하게 됐을 때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고깃집을 아예 처음 해봐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고기 굽는 거, 그리고 뭐 태식, 그리고 상 만드는 거, 그런 게 다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손님 응대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지 못했었고 1년 정도 하고 나서는 제가 손님에 대응하는 관계에서도 좀 많이 늘었어요. 기존의 매장은 돼지고기 전문점이었잖아요. 네. 상당히 좀 바쁘고 다 그릴링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었어요. 네. 한우 고깃집을 하게 되면서 장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재즈도 나오면서 되게 차분한 분위기로 인해서 손님분들도 되게 천천히 즐기시고 저희도 천천히 대접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적고 조금 더 손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던 것 같아요. 한 달 좀 넘게 공사도 하고 있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준비 과정이 있었을까요? 김 대표님과 함께 외식도 같이 하고 저는 이제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예 처음이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도 천천히 즐길 수 있구나 정말 많이 배웠던 게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들이 세팅이 됐고 본인한테 어떻게 보면 키가 넘어왔잖아요. 본인이 마음껏 한번 기운을 뽐내볼 기회인데 앞으로 한유정이란 브랜드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갖고 해나가고 싶으신지. 저는 프랜차이즈화를 아주 넓게 시키고 싶습니다. 전국에 매장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슈퍼바이저로서 다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한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음식을 싸게 많이 팔려는 생각은 이제는 거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기존의 매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인가, 톤 체인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시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거는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